외모에 관한 묘사가 없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미모를 인정한 여성은 장희빈과 양녕대군의 첩인 어리 둘뿐이랍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악녀 또는 희생양으로 알려진 장희빈의 숨겨진 19가지 이야기입니다. 한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하도 TV 드라마에 나와서 장희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숙종이 영국의 헨리 8세와 가장 비슷하다면 장희빈은 천일의 앤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는 6명의 왕비를 들인 것에 비해 숙종은 들였다 내보냈다를 반복한 것이 차이지만, 헨리 8세는 아들 헨리와 딸 메리, 엘리자베스, 숙종은 경종과 영조가 왕위에 오른 것도 비슷합니다. 앤은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딸이 여왕이 되었고, 장희빈도 사약을 받고 죽었지만 아들이 경종이 되는데, 다만 앤의 딸은 위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지만 경종은 겨우 6년 만에 죽은 것이 차이죠. 대신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던 영조가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을 하기는 합니다만, 장희빈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새로 시작하는 조선왕비실록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장희빈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옥정은 몇 년생인가요? 장옥정이 몇 년생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1701년 무고의 옥친국에서 무녀가 기혜생을 몰래 도와주소서라고 숙정을 축원했다는 기록이 있어 1659년 기혜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에서처럼 장옥정은 남인이 미인계로 입궁시켰고 정말 미인인가요? 장옥정의 정확한 입궁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드라마에서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잃은 남인이 미인계로 그녀를 입궁시켰다고 나오는 것은 경신왕국 때 장옥정의 나이가 이미 22세라서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궁녀는 보통 4~5살에서 12살까지를 선발했고, 숙종의 왕비책봉 전지에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라는 언급이 있어 10세 전후에 입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모에 관한 묘사가 없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미모를 인정한 여성이 장희빈과 양녕대군의 첩인 어리인데, 어리는 사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모를 전해들었지만 장희빈은 실제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옥정은 가난의 생계를 위해서 궁녀가 되었나요? 아버지 장현은 일찍 은퇴하고 1669년 장옥정의 나이 11세 때 죽었지만, 드라마에서 흔히 그려지듯 부친을 일찍 여의고 가난한 살림의 궁녀가 된 불우한 어린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족인 숙종 일가나 권문세가인 인현왕후 일족, 영빈 김씨 일족 등에서 보면 비천한 상민에 불과해 그녀와 그녀의 친정부치가 천하다는 기록은 천민이 아니라 선비 가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현은 거물 역관으로 효종의 볼모 생활을 자청에 함께 보냈으며, 독보적인 외교 능력으로 현종 때 문관이 아닌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작인 종일품 숭록대부에 오른 사람으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 때문에 장옥정이 생계를 위해서라거나 노비 신분이라서 궁녀가 되었다는 가설은 억측에 불과하고, 이미 딸을 궁녀로 입궁시킨 당숙 장현의 추천이나 권고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궁에 관련된 청계천 수표교 전설도 있는데, 어린 숙종이 종묘에 참배를 올리고 황궁하던 길에 수표교에서 스친 미소녀에게 반해 장렬왕후에게 부탁해 강제로 궁녀로 입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장희빈 사극에는 인용되지 못하지만 다른 퓨전 사극에서 비슷한 설정을 한 작품들이 있죠. 네 번째, 장옥정은 언제부터 숙종을 모시게 되었나요? 장씨가 숙종을 모시게 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숙종실록에 임경왕후가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숙종을 모셨다는 기록이 여러 존재하는데, 10월에 임경왕후가 죽고 11월 이후 혜성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옥정은 입궁 후 조사석의 도움으로 대왕대비 전에 궁녀가 되어 자해대비 조씨를 옥전으로 모셨는데, 자해대비의 각별한 애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장옥정은 왜 궁녀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사나요? 장옥정은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 김씨에 의해 강제로 출궁되는데, 장현 일가가 복평군 형제와 절친한 사이라 혹시 경신왕국 때 복평군을 몰락시킨 것을 보복할까 우려해서랍니다. 그러나 자해대비가 장씨가 출궁되었을 때 친필 서신을 친정 외질녀에게 보내 장씨를 돌보게 했고,
출궁 얼마 후 장현과 장찬 형제가 유배형에서 풀려 생활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출궁 시절 궁핍하게 살았고 자해 대비를 방문해 입궁을 빌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낭설입니다. 출궁 직후 대비 명성황후 김씨와 송시열의 추천으로 인현왕후가 간택되는데 병신왕국 때 서인과 손을 잡은 명성황후가 민씨를 계비로 드리기 위해 장씨를 숙종의 곁에서 치운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장옥정은 어떻게 다시 궁에 들어가나요? 1683년 숙종이 천연두를 앓자 명성왕후와 중전 민씨는 무당의 권고대로 매일 속옷 차림으로 냉수욕을 하며 치성을 올리다 감기에 걸렸는데 숙종이 와병 중이라 치유하지 않다가 열병으로 사망합니다. 명성왕후가 죽자 장희빈의 제2궁의 길이 열렸는데 대왕 대비 조씨의 권고라는 설과 그녀를 그리워하는 숙종을 안타깝게 여긴 인현왕후가 간했다는 설이 있는데 전자가 더 믿음직합니다. 7번째, 인현왕후는 드라마에서처럼 천사표인가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지극하자 서인과 인현왕후 민씨의 반발이 격렬했는데 인현왕후는 장씨를 견제하려고 영빈 김씨를 간택 후 궁으로 입궐시키게 됩니다. 1683년에는 인현왕후의 큰아버지인 좌의정 민정중이 장씨의 오라비 장희제를 매질한 사실도 있어 인현왕후는 장씨의 입궁이 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궁녀 장씨의 교만함을 훈계하겠다며 아랫사람에게 장씨를 매질토록 시키기도 했다는데 인현왕후전에서는 인현왕후가 직접 매질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장희빈도 만만치 않아서 숙종이 오늘 시침들 준비를 하라고 하자 몸단장을 하는 대신에 내전에 달려와 임금이 시침을 명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인현왕후의 기색을 살폈다 하네요. 8번째, 어떻게 수건이 되고 조사석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무튼 인현왕후와 서인들의 온갖 단지의 숙종은 장옥정을 수건으로 만드는데 수건은 가장 말단 후궁이지만 내명부에 속해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인현왕후가 쫓아내거나 죽일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수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간원 관리가 염려하는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모욕을 당했다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사대부와 결탁한 왕족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주들도 비난을 합니다. 당시 살아있었던 수강공주, 숙명공주, 숙희공주, 명왕공주는 모두 인현왕후, 영빈 김씨와 인척으로 장옥정이 공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숙종 13년에 숙종은 이조판서 조사석을 우의정에 임명하는데 인현왕후의 사촌인 민진주가 복상의 관례를 무시하고 임금이 재상을 직접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 상소를 올립니다. 복상이란 삼정승을 임명할 때 대신들이 후보자 명단을 적은 복상단자를 올리면 임금은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아무리 다시 올리게 해도 조사석이 올라오지 않자 직접 임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장옥정 때문이 아닌데 숙종은 외가인 천풍 김씨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했지만 실세들이 주거 정치적 활용도가 떨어지자 새로운 친위 세력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석은 장년왕후의 사촌동생이고 장옥정은 장년왕후의 궁녀 출신이라 특히 예쁨을 받는 관계가 있어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장옥정의 어머니 파평윤 씨가 조사석 처갓집 집안의 노비였고 조사석과 사통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는데 파평윤 씨는 첩이 아닌 정처였으며 노비 출신설 역시 국회입니다. 9번째, 옥교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숙종 14년에 조선 20대 국왕으로 등극하는 경종이 태어났는데 제위 14년 만에 얻은 맏아들이자 사랑하는 여자 장옥정에게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옥교 사건이 발생하는데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궁궐을 드나들던 윤씨가 지붕에 있는 가마인 옥교를 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노론인 홍문관 교리들이 창덕궁 숭덕문 앞에 멈춘 옥교가 장옥정의 모친이 타고 온 것임을 알고 사원부에 서신을 보내 법에 의거하여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옥교는 당상관의 부인이나 며느리나 탈 수 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았는데 사원부 이졸들은 윤씨를 옥교에서 끌어내리고 가마꾼을 잡아 매질하고 윤씨에게는 집까지 걸어가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당군 숙종은 대노했고 전국은 시끄러워지지만 이럭저럭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10번째, 원자 정오 사태는 무엇인가요? 옥교 사건 이후 숙종이 원자 정오의 뜻을 밝혀 원자 정오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장옥정이 낳은 왕자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으로 인현왕후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이는 숙종이 장옥정을 총애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정통성 확보를 위해 후궁소생의 서자라는 타이틀부터 세탁하려는 것으로 장옥정의 아들을 적자로 삼아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숙종은 장옥정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고 장옥정을 희빈으로 봉작하는데 동평궁과 장희제가 모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옥교 사건부터 인현왕후의 폐출까지 남인이 숙종의 뜻에 적극 찬동한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왕권 행사를 위해 노론과 소론을 번갈아 가면서 중용했던 숙종이 관직 임명, 옥교 사건 등에서 그것이 좌절되자 남인을 등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월 1일 송시열이 원자 정오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상소를 올려 숙종을 자극했는데, 숙종에게는 살림의 영수인 송시열이 반대하면 따르는 제자들도 반대할 미래가 보였습니다. 숙종은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문묘 출송한 다음 영의정 김수웅을 파직하고 영의정의 소론인 여성재, 좌의정의 남인인 목내선, 부의정의 남인인 김덕원을 임명해 기사왕국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1번째, 장희빈은 어떻게 중전이 되나요? 숙종은 원자의 외가 3대를 전례를 깨고 삼정승으로 증직시켜 명예를 세워주었는데, 이것이 장옥정의 왕비 책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기사왕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는 투기할 뿐만 아니라 예전 꿈 이야기를 상기하며 시부모의 말을 지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인현왕후를 여호와 과부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숙종이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들이기 위해서 한 일인데, 기사왕국으로 화를 입은 사람들이 노론, 소론을 막론하고 왕실에 훔쳐기거나 훈척에 가까웠기 때문에 장희빈에게 모든 원망이 쏠리게 됩니다. 12번째, 장희빈은 투기와 행실로 중전에서 쫓겨나게 되나요? 장희빈에겐 후궁 생활만큼이나 왕비 생활도 굴곡이 많았는데, 숙종 19년에 숙환이 재발하는 바 이 무렵 새 연적인 숙빈 최씨가 등장해 숙종의 총애가 옮겨가고 지위에 불안감을 느껴 재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인현왕후 위운동이 일어나고 인현왕후의 폐서인을 호위하던 숙종이 장희빈의 거친 성격에 실망해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고 하지만 실제는 권력 다툼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숙종은 권세를 잡은 남인이 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자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남인의 지지를 받던 장희빈을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권력은 남인에서 서인인 소론에게로 넘어가는데, 이후 숙종이 다시 남인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694년에 갑술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숙종은 이전의 명을 번복해 민씨를 덕수궁으로 드릴 것을 명하는데, 복위 명분은 삼불거 규범으로 인현왕후는 명성왕후, 장년왕후의 상을 같이 치른 조강지처라 폐위가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실부인을 다시 들이면 그전 정실부인은 친정으로 보내거나 첩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법으로 인현왕후가 무죄라 복위된 것도 아니고, 장희빈이 죄를 지어 강등된 것이 아니라 국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13번째, 장희빈은 왜 죽게 되나요? 1701년 숙종은 제주에 유배를 간 장희제를 처형하라고 비만기를 내려 무고에 오기 시작되는데, 이것은 숙빈 최씨가 치선당의 신당과 인현왕후 저주를 고변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치선당 궁인들은 신당이 왕세자의 두창이 치유되길 기원하기 위해 1699년 설치한 것으로 자백했는데, 1701년까지 신당을 치우지 않은 것은 치우면 영이 노예 왕세자에게 해가 갈까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고문을 못 이긴 궁인들이 추가 증언으로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고 자백을 해서 결국 희빈의 제거가 결정되게 됩니다. 애초 신당에 치성을 드리는 일은 무속신앙을 천대했던 당시에 큰 허물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천대받았을 뿐 실제로 조선시대 여인들은 무속신앙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요즘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숙종이 희빈에게 자진하라고 명을 내려 희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14번째, 드라마에서처럼 장희빈은 폐악을 부리며 죽었나요?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지 않겠다면서 폐악을 부려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강제로 먹였다는 야사가 널리 퍼져 있지만 정사에서는 세자를 위해서 순순히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 서인들의 왜곡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야사의 그녀가 경종의 고환을 상하게 하며 이씨를 망하게 하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고도 하지만 실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5번째, 장희빈이 죽은 후에는 어떤 대접을 받나요? 말로는 비참했지만 숙종은 희빈의 사후 왕후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했는데 종친부에서 직접 장례를 주관했고 장례 기간도 왕후의 예에 준하는 5개월로 정했습니다. 거참 죽이고 이런 대접이라니? 또한 왕의 자식은 후궁소생도 공식적으로는 왕비의 자녀가 되어 생모의 장례 참석도 불가능하고 복도 못하지만 숙종의 특명으로 장례에 세자 부부가 참가하고 상복도 3년 가까이 입었으며 발인 때는 곡도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희빈의 묘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와 이장을 하자 와병 중이던 숙종이 직접 나서 물망에 오른 길지들 중 가장 평가가 우수한 광주 진해촌으로 옮기는 것으로 교통 정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1년 후 희빈을 옥산 부대빈으로 추승해 높이려 했는데 영조 즉위 후 노론이 희빈을 대역 죄인 취급을 했고 후세에 인현왕후전 등이 퍼지면서 그런 야사가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16번째, 장희빈에 대해 특별한 기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비가문이 아닌 궁녀 출신으로 정실 왕비까지 올라간 유일한 여성이면서 동시에 후궁으로 강등된 유일한 왕비이기도 하는데 회비시킬 명분이 없어 원래 자리인 후궁으로 강등시킨 상황입니다. 희빈장 씨는 트집잡힐 명분이 있었던 인현왕후와 달리 실책이 없고 조심을 한 모범적인 왕비라서 산불과 혼인법을 이용하기 위해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숙종을 거쳐간 모든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숙종보다 나이가 많으며 오빠 이름이 장희재라 희자 돌림인 줄 알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름이 옥정인 것은 아시죠? 장희재의 직계 후손이 장동건이랍니다. 17번째, 장희빈의 묘는 어디에 있나요? 장희빈의 묘는 원래 경기도 광주시에 있었지만 1969년에 재개발 목적으로 희빈의 무덤을 도로로 만들어 버려 고양시 서울은 구역으로 이장되었는데 그늘진 구석에 초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장희빈의 묘인 대빈묘에 참배하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젊은 여성들에게 퍼졌었는데 절을 하거나 주로 춤을 추는 등 특정 행동을 해서 장희빈의 길을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2008년도경에 잠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절을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춤을 추거나 하는 행위는 장희빈의 영명에 대한 조롱으로 보여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게 아니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18번째, 장희빈과 의빈 성씨가 비슷한가요? 장희빈과 정조의 후궁으로 정조가 20년간 사랑한 첫사랑 의빈 성씨는 유사점이 여럿 있는데 조선시대 빈들 중 이름이 알려진 경우도 역시 장옥정, 성덕인 두 사람뿐입니다. 희빈 장씨와 의빈 성씨 모두 중인 출신 궁녀였으며 각각 웃돈인 장렬왕후와 해경궁 홍씨의 예쁨을 받았고 첫 아이인 경종과 문효세자 출산 시기도 당시 매우 늦은 나이인 30살로 갔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으나 각각 43세, 34세의 젊은 나이에 사약과 병사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최후도 비슷하지만 의빈 성씨는 왕비 효의왕후와 사이가 좋았는데 의빈 성덕임의 이야기는 최근 오솜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19번째, 드라마에서 장희빈 역할을 한 배우는 누구인가요? 장희빈 이야기는 아마 가장 많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소재일 텐데 드라마에서 장희빈을 연기한다는 것은 한국 드라마 악녀 연기의 정점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드라마는 1971년 MBC 드라마 장희빈으로 요즘 가장 핫한 윤여정이 나왔는데 MBC 드라마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찬사를 받는 걸작으로 꼽히지만 방송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는 테이프가 귀해서 테이프 돌려쓰기가 관행이었다네요.
1982년 MBC 드라마 여인열전 장희빈은 이미숙이 나왔는데 표독스럽기만 했던 장희빈의 섹시와 당당한 카리스마를 결합해 전무후무한 장희빈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1988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인연왕후는 전인화가 나왔는데 시청률 때문에 위기를 맞던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의 흥행을 위해 선택된 카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5년 SBS 드라마 장희빈은 정성경이 나왔는데 파격적으로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아닌 거의 신인급이었던 정성경, 김원희, 이모 등이 캐스팅된 드라마였습니다. 2002년 KBS 드라마 장희빈은 김혜수가 나왔는데 이 작품을 기점으로 장희빈의 라이벌인 인연왕후도 천사표 캐릭터가 아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당시 숙빈 최씨의 신인이었던 박예진, 인경왕후의 조카 김춘택의 송일고, 송시열의 이순재, 장희빈의 측근 상궁의 김을동 등 연기파 배우 다수가 출연한 작품입니다. 2010년 MBC 드라마 동의에서는 이소연이 나왔는데 주인공이 아닌 서부 주인공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인 한효주가 연기한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와 대립하는 라이벌입니다. 2013년 SBS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김태희가 나왔는데 역대 장희빈 연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아 명예작도 별로 없기는 하지만 김태희의 불명예 작품이기도 합니다. 비 그치고 나는 당신 앞에 선 한 그루 나무이고 싶다. 내 전 생애를 푸르게 흔들고 싶다. 푸르름이 아주 깊어졌을 때쯤이면 이 세상 모든 새들을 불러 함께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류시화 비 그치고